시사와 시네마가 만납니다. 시사네마. 한동안 영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번 영화 고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일주일 전쯤에 뽑아놓은 영화가 네. 낡은 영화처럼 느껴지는 낡은 영화. 낡은 영화, 네. 낡은 이야기, 낡은 이슈처럼 느껴져서 그게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예, 바뀌니까 좀 난감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4일 전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앞 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조란 맘다니가 이렇게 당선된 얘기를 네. 보고서 맘다니가 이제 누구냐 이 사람 갑툭튀다 네. 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데 영화 쪽에서는 이 맘다니의 어머니가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감독의 아들이었어?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맘다니가 유명하니까 맘다니의 엄마가 누구더라 이렇게 되는데 한동원 평론가님은 어떤 감독의 아들이 맘다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원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88년, 1988년에 네. 살람 bombay라는 이제 bombay가 그러니까 지금의 뭄바이죠. 네. 뭄바이 이제 거리의 소년을 실제로 캐스팅해서 이제 거리의 소년이 겪는 좀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네. 비극적인 이야기, 그 거리의 소년의 이야기를 실제로 캐스팅을 하고 얘기를 실제로 들어가면서 거의 반쯤은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네요. 만든 영화로 칸 영화제 이제 신인 감독상, 칸 황금 카메라상이죠. 네. 그 수상해서 이제 그 이후로 뭐 몬순 웨딩 이 영화는 이제 베니스 영화제 네. 황금 사장을 썼고요. 원래 그래서 2005년에 해리포터 이제 불사조 기사단 연출을 의뢰받았어요. 네. 제안을 받았는데 네. 이 맘다니가 네. 그때 나온 이제 이 이민자 네. 인도 우간다 이민자에 네. 대한 이민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 이제 네임세이크라는 네. 이 각본을 보고 엄마는 이거 연출하셔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 연출을 거절했어요. 아니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 정말 그냥 흥행이 보장되는 그럼요. 영화잖아요. 네. 근데 나 맘다니가 진짜 남다르다 생각이 드는 게 아까 91년생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럼 2005년이면 14살, 15살 이 나이인데 그 얘기를 네. 들어준 엄마도 대단하고 그것도 물론 뭐 그게 대단하고. 전부는 네. 아니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불사조 기사단을 그때 그래서 데이빗 예이츠가 연출을 하면서 네. 그 이후에 시리즈를 다 연출하고 지금 이제 신비한 동물 사전까지 연출을 하면서 적어도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네.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아들이 네. 가지고 있을 만한 강단 이런 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그러네요. 있겠죠. 지금의 행보나 신념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어머니를 보면 좀 짐작이 가죠. 아버지도 물론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네. 콜롬비아대 교수고요. 그 얘기하시다 보니까 얘기한 거 이제 들었을 때 맘다니 어머니 영화도 이제 궁금해요. 네, 그래서 뭐 살람 bombay이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1988년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중요한 영화로서 그 뉴욕 타임즈였나요? 그 중요한 영화 1000편 중에 이제 한 편으로 이제 꼽혀 있는 영화고 그 인도 출신 네. 여성 감독이 만든 가장 중요한 영화로 네. 이제 꼽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몬순 웨딩이라고 네. 가장 흥행에서 성공한 2001년 영화도 네. 재밌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의 이력이 인도 출신인데 네.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네. 이제 필름메이커가 되는 그리고 결혼은 근데 또 우간다에서 해가지고 맘다니가 그래서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네.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이런 이력을 영화에 이제 그대로 다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영화, 네. 내가 아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네. 그런 분이죠. 이분의 다다음 주까지 맘다니가 화제에 올라 있으면 네. 제가 이분의 영화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오늘 이제 급하게 맘다니 관련한 거를 네. 다뤄오셨고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이슈는요? 예,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제 네. 에이펙과 이제 트럼프와 그 다음에 왕관이 나오죠. 그니까요. 예. 이번에 그 금관 네. 신라 금관이 원래 아름답긴 했지만 네. 더 주목도가 높아진 것 그렇죠. 같아요. 전 세계적인 최고의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 쪽에 좌파 쪽에 이제 코미디 토크쇼 진행자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 어린 조크들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풍자를 많이 하더라, 희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엮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네. 소고기 패티에 네. 그 햄버거를 그 시켜 먹었잖아요. 네. 그 소고기 패티에 이제 케첩을 듬뿍 뿌려 먹었다. 네. 이 얘기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놀리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YMCA 의장대 연주가 네. YMCA 음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데시리딕 같은 데일리쇼 데시리딕 같은 네. 그 코미디언은 그 한국이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노킹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서 네. 대놓고 좀 욕을 하는 네.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 본인들이 잘못 뽑아놓고 왜 우리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조크를 날린 사람은 이제 그 레이트 쇼에 네. 스티븐 콜베어가 네. 그 트럼프를 두고 저는 이게 굉장히 웃겼는데 그 역산타라고 역산타요. 예, 그러니까 네. 선물을 수집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산타 원래 예. 선물 나눠주러 다녀야 되는데 예. 선물 걷어들이러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역산타다. 네. 역산타가 한국에 갔더니 네. 그 케찹을 잔뜩 뿌린 소고기 패티를 주고 네. 게다가 왕관까지 줬다. 그래서 트럼프를 진정한 버거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버거킹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네. 미국의 노킹스 시위대가 그쵸. 미국의 유일한 킹은 버거킹뿐이다. 이제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버거킹을 그 부각을 시켰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네. 이제 조크로 엮어서 진정한 그 트럼프를 버거킹으로 만들어서 고맙다 한국 네. 뭐 이런 조크를 날렸습니다. 이래저래 좀 주목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 이제 국내 상황까지 네. 국내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네. 왕궁을 뭐 비밀 방문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종묘부터 이제 정궁까지 다니면서 어좌에 앉기까지 네. 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그 뉴스인데 네. 건청궁에 가서 고종하고 명성황후의 이제 네. 직무 생활 공간이었죠. 여기서 공예품이라는 거 거의 생활용품 그러니까 이거를 네. 대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게 가능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게 그 보안이나 보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궁궐에서 그 왕만 쓸 수 있는 게 네. 빨간색으로 보함 같은 거, 그 주칠함이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왕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만 네.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칠기함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빌려갔다. 그래서 와 진짜로 왕이 되고 싶었나 이런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네. 예, 그런 좀 뭐랄까요 그 해괴한 해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예 이번 주의 아이템은 네. 아이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아예 이제 1차원적으로 네. 그러면 그 왕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왕관. 예, 그래서 그 제목부터가 아예 네. 그냥 왕관인 네. 넷플릭스 이건 영화는 아니고 시리즈입니다. 네. 그 더 크라운이라는 아. 이제 시리즈를 네. 이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더 크라운 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예고편 영상은 되게 많이 봤었어요. 예, 예. 네. 영국 왕가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영국 왕가 얘기는 그 끊임없는 그 컨텐츠. 그러니까 영국 왕가의 제일 큰 존재 가치가 네. 저는 컨텐츠 생산 소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많이 좀 궁금해하잖아요. 예. 그 왕실의 생활 같은 거를. 그 왕실이 그 본인들의 얘기를 잘 공개를 안 하고 사생활이 일체 공개를 안 하는데 드러나는 것들만 해도 맞아요. 너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21세기에 20세기, 21세기에 실질적인 어떤 실체 비슷한 게 가장 강력하게 있는 왕가로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예. 나머지 이제 왕실이라고 이게 북유럽의 왕실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이제 캐주얼한 왕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캐주얼하진 않죠. 영국의 왕실은. 그 더 크라운이 좀 재미의 핵심은 뭐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 크라운의 핵심은 그 영화에서 이 컨텐츠에서 한 발짝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로도 물론 재밌을 수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재미는 이제 이 컨텐츠가 픽션하고 현실의 그 긴장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작진과 왕실과의 이 보이지 않는 관계,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절해 나가면서 컨텐츠의 수위를 유지하고 네. 그 톤을 유지하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이 스토리를 짜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시청자로 봤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그렇죠. 진짜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진짜일까도 네. 있고 이 예민한 사건을 어디까지 건드리는 걸 왕실에서 허용할까? 어디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그 반박할까? 네. 근데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왕실은 아예 보질 않는다. 언급을 안 한다. 참견을 안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네. 근데 몇몇 그 왕실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면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네, 네. 근데 그 해리 왕자는 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코멘트를 했었죠. 꽤 정확하다. 아, 그래요? 네, 꽤 정확하고 나름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쪽이 이제 제일 믿을만한 코멘트가 아닐까 싶고요. 왕실을 떠난 분이니까. 근데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보는 부분은 이 영국 국민들이 양가적인 왕실에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게으름과 세금 낭비가 직업인 사람들이라는 인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전통 자부심. 이것의 이제 최후의 보루. 그렇죠. 이 두 가지 양가적 감정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외줄타기를 이 영화가 이 시리즈가 어떻게 잘 타느냐. 이제 이게 흥행에 직결되는 문제겠죠. 지금 60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6개 시즌 10개 에피소드니까요. 그러니까 총 60개인데 뭐 다이애나비 관련 에피소드를 뺄 수가 없겠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본 에피소드는 두 장의 사진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인데 하나는 파파라치. 두 장의 사진 그 중에 한 장은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 또 한 장은 왕실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 이 두 가지 사진을 대비시켜가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요. 근데 물론 이야기의 중심은 이 파파라치가 찍은 다이애나비의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거부의 아들 도디 파예드라는 이제 애인이었죠. 애인하고 호화 요트에서 그대로 키스하는 장면이나 거기에서 이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이 도디 파예드하고 이게 이제 파파라치한테 찍혔는데 이 사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스캔들 대 품위, 무책임 대 사명감, 이기심 대 원칙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줄타기를 하는 테크닉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찍히기 직전에 다이애나하고 도디 파예드가 나누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이애나가 대인질의 피해자를 후원하는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대사를 날려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날이 있다.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93년 12월 16일에 대인지뢰가 터져서 그날에 모든 것이 멈췄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이애나가 듣고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다이애나는 대인지뢰를 밟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날일까요? 1981년 7월 29일 제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이 멈췄다. 네네. 이런 대사를 날리면서 이제 피해자들하고 어떤 공감대 이제 형성하는 이런 대사를 던지는데 이 대사가 중요한 건 이 대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던져지는 대사냐면 이 도디 파예드하고 호와요트의 갑판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나누는 대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이애나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호의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쵸. 게다가 이 대사를 받은 이제 도디 파예드는 이런 대사를 다이애나비의 이제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다리를 잃는 건 인류에 대한 범죄야. 이런 느끼한 대사를. 되게 앞에 부상자들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좀 다른 데로 빠진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양가적인 것들을 동시에 이제 가져가는 거죠. 하나는 다이애나비에 대한 대중의 애정 이걸 살려주고 또 하나 동시에 이제 다이애나비를 일방적으로 옹호만 할 수 없는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아주 양다리를 말하자면 양다리를 굉장히 잘 타는 장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 다이애나비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인질의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사진이 이제 파파라치한테 찍힌 사진이 공개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대인질에 관한 얘기는 지원 그 후원에 관한 얘기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애나 비도 네. 일종의 그러니까 이 옐로우 큰 틀에서 보면 네. 다이애나 비나 왕실이나 둘 다 옐로우 저널리즘의 이제 피해자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틀을 짜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네. 줄타기를 어떻게 해나가나. 그래서 이 줄타기 끝에 어떤 결론을 내놓는가. 네.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이 더 크라운이라는 시리즈를 보는 좀 재미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에피소드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건 에버벤이라는 네. 그 제목인데요. 에버벤이라는 거는 그 1966년에 영국의 에버벤 탄광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어요. 아. 그 패탄들을 네. 쌓고 또 쌓다가 이게 이제 그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계속 쌓아 올리다가 네.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에. 아. 폭우 때문에. 네. 근데 이 산사태가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를 덮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가 144명이었는데 당시에 어린아이만 116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영국판 세월호 같은 사건이었죠. 네, 네. 예,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여왕이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현장을 위로하러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 여왕이 위로를 해야 된다. 가서 방문을 해줘서 네. 그 민심을 어루만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견이 그 비등했는데 네. 군주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병원을 방문한다. 그리고 가서 군주가 쇼 같은 걸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네. 이제 가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총리는 계속 그 요구를 하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집권당이 노동당이었는데 네. 노동당이 이제 욕을 먹기 대중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재니까 네. 욕을 먹기 시작하는데 본인들이 집권했던 때 이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터진 사건이고 전 정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욕 먹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이제 반대당을 공격하기에는 우리가 그 입장이 서지 않는다.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네. 그럼 여왕을 공격하자. 여왕을 총알바지로 내밀자. 그래가지고 여왕 쪽으로 이제 그 공을 돌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왕이 이 대중의 압력과 그 총리의 네. 그 공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현장을 방문합니다. 네. 방문을 하는데 이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눈물을 나오면서 그 현장 방문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눈물이 그땐 나지 않았거든요. 네. 눈물이 나지 않는데 눈물 닦는 신용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리하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마른 눈물을 닦았는데 네. 기적적으로 정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총리가 이런 대사를 날려요. 이 총리도 노동당의 이제 총리이긴 한데 네. 이 기득권층의 이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출신 자체는 보수인. 네. 그래서 둘이 그 통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여왕한테 이런 위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둔함은 네. 여왕에겐 축복이다. 수장의 히스테리는 누구도 바라지 않고 네. 그 여왕에게 인간미는 사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왕실의 정말 그 무감함이랄까, 예. 네,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게 더 이렇게 비판의 대상 같긴 한데,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왕실의 고충에서 네. 이제 이야기가 사실 끝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스포일러 그 우려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은 네. 여왕이 그 욕을 먹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이제 제 주목할 점은 네. 60년 전 사고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여전히 이제 기억해서 에피소드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실화에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여왕이 재위 기간 중에 이제 제일 후회되는 일을 꼽으라면 이 에버벤 그 현장을 곧바로 방문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에버벤을 4번 더 방문하고 그 즉위 50주년 연설에도 이제 네. 거론을 하고 오. 그 그런펠 타워 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는 오히려 이제 총리하고 여왕이 반대 입장 그 당시와 네. 에버벤하고 이제 반대 입장이 돼서 그 여왕은 그 앤드류 왕자를 데리고 네. 가서 이제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 위로했는데 네.
그 총리 테레사 마이 당시 네. 총리였죠. 총리는 이제 소방 당국 그 관계자만 만나고 돌아갔다가 이제 현장을 가지 않았다가 네. 여왕이 이제 계속 오고 나서야 네. 뒤늦게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피해자를 만나고 이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 당시. 이때는 예. 그러면은 진짜 여왕이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네요. 네, 현실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나름의 이제 해피엔딩이 될 수. 네, 이것도 있죠.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출자의 그 묘한 줄타기 예.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도 재밌는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볼까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네. 그 에피소드인데 실직자라는 에피소드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에피소드는 인트로가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뉴스 화면으로 가요. 근데 네. 네, 네. 네, 궁에 침입한 그 남자가 네. 버킹엄 궁에 두 번 침입해서 왕비의 침정까지 가서 왕비하고 2m 거리에서 10분간 대화를 한 남자에 대한 뉴스예요. 네. 근데 이 10분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가 음. 이제 이 인트로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는 직접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크라운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뭐 크라운 그러니까 지금 맘다니 얘기를 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결국은 이 실직자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에서는 결국은 그 테마는 들어주기예요. 아, 이야기를 들어주기. 들어주기. 예. 근데 맘다니의 그 성공의 그 핵심에는 그 SNS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 이런 오. 이야기가 있는데 네, 네. 그 SNS 이제 활용을 하고 그 화면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SNS 그 자체가 아니라 네. SNS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의 생활 공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준다. 네. 그래서 그 들어준 것들을 내가 정치를 통해서 실현을 시켜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고 네,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수단으로 SNS를 잘 활용을 했을 뿐 네.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들어주기,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왕관이라는 게 그 엄청난 무게감인 거죠. 책임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네.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게감, 책임감이라는 것도 민생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더 퀸이라는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엘리자베스 이사 를 다룬 영화. 거기서 이제 첫 인트로에서 셰익스피어의 이제 인용구가 나오는데 네. 헨리 4세 이제 2막 중에 나오는 대사가 나와요. 이제 이 얘기를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네. 왕관 쓴 자의 머리에는 안식이 깃들 날이 없다. 오늘은 요 말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